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보안당국이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 나스닥 상장명 디디 글로벌에 대해 보안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규 이용자 모집도 금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주말 동안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중국의 모든 앱스토어에서 디디 추싱의 앱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지면서 디디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는데요. 물론 신규 이용자 모집이 이미 금지되어 있었긴 하지만 단순히 이용자 모집이 금지된 것과 앱스토어의 앱 삭제는 아무래도 파급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디디의 큰 투자자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는 오늘 5% 이상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시장이 재개되게 되면 디디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중국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공산당 리스크죠. 알리바바 역시 지난 4월에 반독점 금지법 위반을 명분으로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벌금을 추징당했고요. 작년에는 핀테크 자회사인 엔트그룹의 상장이 상장 직전에 취소됐던 일도 있었죠. 그로 인해 알리바바는 엔트그룹 상장 직전 최고가를 달리다가 이후 추세가 꺾이면서 현재까지도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주식의 리스크에 대해 다루면서 제가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중국 주식 리스크 중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바로 이러한 공산당 리스크입니다. 그 외에도 루이싱커피나 이항에서 있었던 것 같은 회계 부정이나 회사 정보 조작 등의 스캠의 위험이 높은 점, 그리고 미중 갈등의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점 등을 리스크로 꼽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예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애플은 2018년 미중 갈등으로 미국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을 당시 최초의 1조 달러 기업이자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들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주가가 무려 40%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최근 각종 중국 리스크가 끊임없이 출현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중이죠. 비트코인도 이번에 중국 리스크가 발발하며 가격에 강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중국이 비트코인 세계에서 빠져버린 게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태계에서 중국이 완전히 빠져주면서 호재가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역시도 모건 스탠리의 말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동시에 인도 등의 신규 시장의 수요로 실적을 대체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차이나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관련이 별로 없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 원자재나 부품까지 생각을 했을 때 차이나 리스크가 완전히 없는 기업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영향을 덜 받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 차선책이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최근 불거진 중국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시장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실제 경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작용한 후에 끝이 날지 아니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중장기적인 악재가 될지는 시장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 알 것 같고요. 추가적인 소식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